파이썬 함수와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요, 중복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복 코드를 재사용하고 싶을 때에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함수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출력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기능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 출력을 내보낼 때 이걸 함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 내부가 이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이 함수 내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정의 내릴 때요. define이라는 것을 통해서 define의 약자인 def 띄고 그 함수 이름 그 안에 넣고 싶은 인자를 통해서 함수를 만들게 되는데요. 아무 내용도 넣고 싶지 않을 때는 패스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price라는 인수를 받아가지고 increment, 그러니까 증분이라고 부릅니다. 증가하다 할 때 그 증분인데요. 그 price에다 0.3을 곱하는 거. 아까 예제에서 기억나시죠? 현재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은 3,000원을 만들어내려면 이 price 곱하기 0.3을 한다고 했었죠. 그 price 곱하기 0.3이 바로 증분이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부분. 그래서 0.3 곱한 것이 아까 10,000원일 때는 3,000원. 그게 인크리먼트가 됐고요. 그 인크리먼트를 프라이스에 더해주게 되면은 이게 상한가가 되는 거죠. 빼주면 하한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턴을 안 해줬는데 쓸 리턴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퍼 프라이스를 프라이스 더하기 인크리먼트라고 정의 내리고요. 그 어퍼 프라이스를 리턴 해주세요 라고 리턴을 밑에 넣게 되면요. 이 반환되는 값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에다가 10,000원을 넣고 13,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돈을 복사해 줬으면 좋겠네요, 누가. 네, 이번엔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같은 경우에는 디크리먼트라고 했어요. 증분이 아니고 감소하는 부분. 그런데 그 프라이스에서 그 감소하는 부분을 빼주가지고 하한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00원을 넣게 되면은 700원이 나오게 되고 5,000원 넣으면은 3,500원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값을 반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괄호를 하고서요. 어퍼와 로워를 내보내 주게 되면은 요거를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듈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모듈과 나중에 나오는 클래스가 더 중요한데요. 자, 모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모듈이란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기능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톡.py 파이라는 거를 통해서 만약에 다음의 것들을 묶어주겠다고 하면은 그 묶어진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모듈을 우리가 이제 가져다 쓰기만 했었잖아요. numpy 같은 거를 np라고 불러왔었고요. 그다음에 sklearn 불러왔었고, matplotlib 같은 거를 plt로 불러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모듈을 불러오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듈을 만드는 연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자, momo.py라는 확장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모장으로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뭐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new라고 했고요. new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는 기본 양식이 나와요. 이 위에 거는 그 한글 같은 게 막 깨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언어들이 깨지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 위에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이제 authority를 주려고 하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요런 사항을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칼 어퍼, 칼 로워 이렇게 만들고 어떠는 파이스탁이다 라고 지금 기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요 함수 하나 만들어졌고 요 하나 함수 만들어졌고 다음에 것이 정의가 되어 있죠. 이 변수가 스트링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요거를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메모장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new로 만들고요. 다음에 요거를 그냥 붙여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위치가 어디 있냐면요. C 드라이브 안에 유저 안에
administrator라고 하는 제 관리자 계정 안에 뭐뭐 그냥 spider py3라고 하는 요 폴더가 있어요. 전 이게 가장 상위 폴더가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 그 stack.py라고 요 파일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사용자,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가 있고요. 전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었죠. 그리고 .spider -py3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요거 들어가면 여기 안에 스톡 파일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뭐 텍스트 문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확장자를 py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스파이더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임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들로 지금 임포트 스톡을 하셨는데 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 스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에러 없이 잘 들어왔죠?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보면 될까? 한번 author라고 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author을 우리가 정의 내리긴 했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쉘에서 지금 해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콘솔에서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uthor 해보면요. name author is not defi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내려져 있지 않다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임포트 해 왔는데 여기 안에 있는 변수명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점 author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아웃이 뭐가 나왔죠? 파이스탁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내렸던 요 파이스탁이 나온 거예요. 파이스탁이 아니라 뭐 우리 DS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만약에 정의 내려볼게요. 돌리고 그 다음에 스탁점 왓더를 했더니 바뀌었죠. DS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미리 저장해 놨다가 바로 임포트만 하면요. 우리가 항상 코드를 그냥 가져다 써보기만 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저장해 놨던 어떤 거를 바로바로 사용해 보고 싶으면 그렇게 정의 내려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 시간을 다루고 싶으실 때 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import time이라고 하고 time.time이라고 하는 이 뒤에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숫자를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것이 ctime입니다. 그래서 ctime이라고 하면요. 우리 현재 시각을 알려주게 됩니다. 요거는 타입을 물어보면은 스트링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왜 쓸모가 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쭉 수행한 다음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보여줄 때 한 번 더 타임 이걸 불러오게 되면은 이 다음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빼주게 되면은 걸린 시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이라는 것 안에요. 슬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을 걸어 놓으면요. 이 안에는 초만큼 잠깐 멈춰요. 그래서 1초 멈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OS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모듈이 있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의 약자로서 OS가 사용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를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윈도우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맥OS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을 다룰 수 있게끔 임포트 할 수 있게끔 OS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OS를 불러오고 나면요. 여기서 get cwd라고 하면 이 메소드를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 원하는 지금 현재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current의 C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현재 여기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거를 보고 싶을 때 listdir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뭐.py도 있고요. 뒤에 가면은 만약 폴더가 있으면 폴더만 딱 덩그라니 확장자 없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나콘다 3라고 하는 폴더를 이렇게 리스트 dir 해보게 되면요. 그 안에 이렇게 확장자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dir 디렉토리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txt 이런 식의 확장자도 같이 나오게 되죠. 이런 목록을 사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뭐 이미지 파일이면 이미지 파일, 음악이면 음악, 영상이면 영상 그런 걸 불러올 때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파일의 길이가 얼마나 되니? 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미지 파일이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볼 때 len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그 해당 길이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리스트화하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건데요. 만약에 if라고 하고요. 그 x 점 ends with 뭐로 끝났어 라는 말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그 해당 확장자의 파일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ends with exe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python.exe, python w.exe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듈을 임포트하는 방법입니다. 리스트 dir이 아니고요. 그냥 dir을 해주게 되면요. 현재 이 우리가 그 작업하고 있는 작업 공간 안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dir을 했을 때에다가 import os를 해주게 되면요. 뒤에 os가 올라와 있다라고 알려주게 돼요. 해당 모듈이 올라왔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전에 요 stack.py가 있었잖아요. 요 stack.py도 import stack을 해주게 되면요. 이 dir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dir을 했더니 아래쪽에 보니까 스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듈이 잘 올라와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이렇게 OS라는 만약에 모듈이 있었을 때 거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올게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별표를 하면 전부 다 이제 갖고 와 주는 건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일부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훨씬 더 가벼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OS에서 만약에 타임이라고 하는 걸 바꾸고 싶었다라고 하면 여기 타임즈를 갖고 와가지고 뭐 활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WinOS라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그 이름 바꿨을 때 그 바뀐 이름에다가 뒤에 메소드를 사용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 내려져 있는 것 안에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함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파이썬 내장 함수 같은 경우에 절대값을 알려주는 앱스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다양하게 뭐 min이라던가 우리가 이런 건 이미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존재해요. len, 길이 알려주는 len 같은 것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 내리면 안 됩니다. 어떤 변수명을 만들 때요. 이거와 더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define하고 불러오고 하는 거를 원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영상에서 확인했던 클래스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